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결혼 문제로 한바탕 큰일을 겪은 5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예지 씨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근데 엄마가 예지양 만나기 전에 그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뭐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나. 예지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고 있어요. 사실 예지 씨네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학구열이 높아요. 예지 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유학하다가 만나셨고 예지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거든요. 아버지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상고 나와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고졸이라는 게 항상 엄마 마음속에는 걸림돌이었단다.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 사들이셨잖아요. 그 덕에 저도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예지양 아버지가 교수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저랑 예지 씨 만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지 씨는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예지 씨 모습이 불쌍해서 저도 결혼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고요. 저런 예지양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어.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예지양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기에 만약 아들이 예지양과 결혼한다면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예지양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양,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어머님? 내 친구 딸이 결혼식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서 나한테 꼭 좀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결혼식 배경 영상을 돈도 안 받고 만들어준다지 뭐니. 어머,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신랑 신부 각각 성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너도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의 사진 나오면서 각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말야. 성장사진이요?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 특히 가족 사진 위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 갖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 말야. 그것 좀 모아서 나한테 보내주렴. 아, 그게 사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도 바빠서 우리 우성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영상 만들 정도는 되더구나. 저 대학생 때 집이 전부 불타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 사진 보내달라는 말씀은 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거든요. 저런 미안하구나. 성장 사진으로 결혼식 영상 만들려던 계획은 취소하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봐야 어머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니. 나는 그냥 너네들 어렸을 적 예쁜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해외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그 뜻은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독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세요. 우성 씨 말로는 어머님 상고 출신이라던데.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면 하객들 사이에서 뒷말 나와요. 두 집이 너무 수준 차이 느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시어머니인 내가 부끄러워. 아니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만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학 교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지 알기에 저는 최대한 재정적으로라도 아들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기펴고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집 구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지가 보는 집마다 다 별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여기에 있고 예지도 졸업하면 이쪽에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 안에서만 살아와서 서울 밖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요즘에 서울 밖에 살아도 괜찮다고 설득했는데 예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집 보러 가도 뾰루퉁하게 입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예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신혼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즈음 저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 엄마 소식 들었어요. 요즘 아주 동네가 떠들썩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 남자친구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찾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아들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집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봐요. 딸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는 왜 찾고 다니는 거래요? 이유는 자세하게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 남자친구가 이 동네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딸내미 SNS에서 캡처한 사진 같은데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정말 흐릿해서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이네요. 얼른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희 아들의 SNS에서 그 사진과 실루엣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SNS를 살펴보니 제 감이 맞더군요.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사진과 구도, 색감, 입은 옷까지 전부 일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달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찾고 있는 딸 이름이 박예지인가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저희 딸 남자친구의 가족인가요? 네, 제가 예지 남자친구 최우성의 엄마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요. 도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저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 죽은 척을 하고 다녔다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예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걔가 가진 것에 비해 눈만 높아서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들을 만난 모양인데 집에 돈이 좀 있다면서요? 교제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저 때문에 지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전과 오범이거든요. 전과 오범이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오범하면 놀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유 놀라시기는. 그래서 예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것이 절 닮아서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한 달만 템플 스테이 하다가 나오라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예지 결혼식 때까지 참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영악한 기집애가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지를 찾아가지 왜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우성이를 찾으신 거예요? 예지 앞에 나타나봤자 재미없잖아요.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걔의 실체를 까발려야 재밌지. 걔도 제 뒤통수를 쳤으니 저도 예지 뒤통수 갈겨야 쌤쌤 아닌가요? 이렇게 다 밝히니까 아주 속도 후련하고 재밌네요. 세상에. 그럼 예지 아빠가 교수인 건 사실인가요? 예지 말로는 엄마랑 아빠가 유학하다가 만난 거라던데요. 그건 저 아닌데요. 예지 아빠 전와이프 얘기예요. 제가 예지 아빠 꼬셔서 전와이프랑 이혼시키고 안주인 자리 꿰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예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련도 안 남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예지 그것이 아주 쌩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하기 전에 교수 딸 신분 내세워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받아내야 한다고요. 걔는 피도 안 섞인 그 교수 아빠를 지친 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교수 간판이 그리도 좋은지 쯧. 저는 그날 예지 친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예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겠죠. 제가 상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돈줄을 쥔 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지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이왕 아파트 해주시는 거 강남 쪽으로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아파트 맡겨놨니? 해주면 해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똑똑한 집안 딸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왕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맘 이해하시죠, 어머님? 글쎄다. 돈이 모자랄 것 같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를 해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에이, 어머님은 횡재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고 저희 집이 교수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박사 과정 마치면 아빠 백으로 교수 임용될 수 있고요. 교수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크게 쏘세요. 돈이 모자르면 사채를 써서라도 강남으로 부탁해요. 니네 집안, 그래, 그 집안 아주 대단하긴 하더구나. 네 엄마가 전과 오범이니까.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혹시 엄마가 거기 찾아가서 헛소리라도 하던가요? 네 엄마 죽었다면서? 아, 그게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게다가 교수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피도 하나 안 섞였고 곧 이혼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교수 집안 딸인 걸 내세워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우성 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우성 씨 없으면 죽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우성이한테 들러붙어서 지 엄마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너 같은 아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결혼식 전까지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면서? 네 엄마가 거기 탈출해서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 너무 억울해서 우성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에 관해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무를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설마 너 임신했니? 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 확인했어요. 우성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예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놀라서 예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임신이 아니라더군요. 절대로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임신 이야기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희 아들은 예지에게 모든 정을 떼고 헤어졌고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도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래는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남편이 서울로 발령받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식당도 새로 오픈했답니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엄마로서 잘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 절대 잊히려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마음 먹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과외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과외 선생님만 바라보았죠.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무작정 시집간다며 울고 불고 떼쓰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렇게 3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전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저보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며 일을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시부모님들 하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남들과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거든요. 희원아, 안 싸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어머니,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맨날 엄마 보고 싶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보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이제 남은 가족도 없어요. 다들 엄마 돈 노리고 보상금 노리고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왜 혼자야? 나도 있고 태규도 있는데, 응? 그런 말 말어. 어머니. 아가, 너 우리 태규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던 시절부터 저런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어찌나 당돌하고 당차던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어.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마다 어떻게 그 모습을 잊겠니? 이제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대하거라.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고 말고. 나도 너처럼 살가운 며느리 얻어서, 아니, 딸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말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평생 잘 모시고 살게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보자. 태규가 속썩이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려무나. 내가 잔뜩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만 믿을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부 생활에 임했지만 결혼 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도 컸는데 매번 안타까운 결과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이란 게 흔한 것도 아니어서 자연 임신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국 한동안 고생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제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친척들은 곧 이혼당할 거라며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손가락질까지 했고 그 당시 저는 모진 시선과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런 저를 위로해줬던 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왜 네 탓이냐. 괜찮으니 그런 말 말아라. 대라도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이 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 네? 입양이요? 그래, 입양이 나쁜 건 아니잖니. 내가 자식을 다 키워본 입장으로서 한 사람이 인간 하나를 키워낸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정말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일이야. 그만큼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지. 누가 또 알아준다니?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면 입양 생각해보자.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 마음 추스르면 고아원 가서 한번 둘러보자꾸나. 그 김 원장이랑 잘 아는 사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보마. 어머니, 배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도 다 이해해 주시고. 저 정말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그래. 차라리 입양해서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소중하게 키우자꾸나. 엄마, 내가 다 고마워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 이 은혜 살면서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희망보육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정말 눈도 못 뜬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한참을 둘러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4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말도 잘하고 유독 저와 남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반가워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울며 불며 떼를 쓰더라고요. 왜 우냐 물어보니 가면 안 올 거잖아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한참을 뒤척이며 계속 그 아이를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서정이가 눈에 밟힌다? 아까 울었던 애 말하는 거지? 울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계속 손잡고 있어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하긴 유독 우릴 잘 따랐지. 아까 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자 4살이라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러게, 외로워 보였어. 우리 그 아이 입양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더군다나 그 아이라면 더더욱.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몸이 좋질 않아서 당신한테 실망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그러네. 괜찮다니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가슴으로 낳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게 키울 거야.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히는 거 보면 우리랑 만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뭐라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결국 날이 밝자마자 고아원으로 다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성을 따 박서정으로 개명도 하고 함께 살게 되었죠.
만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제 아이인 양 살갑고 친근했고 익숙했어요. 어느 화목한 집안 못지않게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물론 시어머니도 함께 일했으나 나이가 드셔서 종종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정도였죠.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흔한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잘 받은 거야? 잘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우리 냉장고 작은 거 알잖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알아서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역시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최고야. 강아지, 요즘 힘든 건 없어? 할머니, 저 워낙 튼튼하고 깡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그건 알지. 그래도 힘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그래야 속 안 썩지. 사실 할머니, 나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3학년 되면 졸업 준비도 미리 해야 하니까 공부 같이 해버리게요. 어? 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사법고시 하면 너 정말 잠도 못 잘 텐데.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거 아서라 아서. 예, 서정아,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사법고시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떨어지는 게 사법고시야. 너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할머니, 엄마 아빠 걱정 마요. 나 아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게요. 쉬엄쉬엄 공부해. 몸 상하면 걱정할 사람들 많다. 나 젊어서 괜찮아. 할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엄마 아빠도. 조만간 시험 끝나면 전주 한번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특히 할머니표 감자전. 알겠다, 우리 강아지. 조만간 또 연락하렴. 힘내거라. 아빠가 시험에 참고될 만한 자료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약속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경사라 하며 동네에 현수막도 걸자고 하셨죠. 결과 발표를 듣고 딸이 전주로 내려왔고 정말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닮아서 똑똑하다며 크게 기뻐했고 가족 모두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 차례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워낙 나이도 있으셨고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남편이 서울지검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사법연수를 끝내고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 거랍니다. 새로 식당도 오픈하고 바쁜 부녀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연락 오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끝낸 저는 내심 불안해졌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딸아이의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정 없는 정 줘가며 키워온 자식인데 다시 데려갈까봐 두려웠나 봐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온 애정을 다 쏟았는데 딸이 이제라도 친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뜬 눈으로 며칠 지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바로 딸아이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원 씨 되시죠? 누군지는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서정이 친모예요. 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긴. 귀한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 왔지. 그동안 우리 서정이 키워줘서 고마워요. 몇십 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정이 번호나 불러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그래도 공부는 시켜줬나 봐? 그럼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주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닌가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불쾌하니까 나가주실래요? 자식이 변호사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섭섭하죠. 근데 변호사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자기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만난다고 난리야? 좋게 대우해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가요.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딸도 잘 살고 있고 친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 당신이 정말 엄마라면 애초에 그런 곳에 서정이를 맡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딸 덕 좀 보려고 찾아왔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요.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글쎄 됐다니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아무튼 이제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딸 인생에서 꺼지시지?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찾는 건데? 서정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뭐 같이 살기라도 할 거야? 내가 내 자식 보겠다는데, 한번 만나겠다는데 무슨 상관? 내가 알아서 친권이니 뭐니 다 법적 처리할 테니까 기대해요. 서정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설마 돈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 딸인데 이것저것 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도 딸 자식한테 잔소리할 권리 있거든요? 따로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서정이도 알아듣겠죠. 이제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살라 해야죠. 안 그래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건들기만 해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해올 때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어. 당신이 함부로 대할 아이도 아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안 부르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걸로 알아. 어디서 순 듣보잡들이 내 딸 부모 한답시고 설치고 있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보잡? 말 다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데려가서 다시 키워야겠다. 그래야 남은 인생 호강하며 살지. 우리 변호사 딸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던가. 당신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데 우리 딸이 과연 좋아할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무시 못하지. 그년도 나 닮았으면 내가 좋다고 그럴 거야.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지금 장사에 방해되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실까?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내 앞에 딸 데려다 놔요. 알겠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왜? 뭔데? 나 이제 좀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은 엄마 가게 말이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알려주려고. 그랬구나. 그 사람이 엄마한테는 뭐라는데? 엄마한테는 이라고? 너 그 여자 온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치밀한 거 모르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했는데 상종 못할 사람들이더라. 조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난 이미 그때 마음 접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랬구나.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나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기 고생하니까 걸림돌이라서 그런 거야. 그때도 도박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부모로서는 영 아니더라고. 저런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러웠어. 아, 그나저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친엄마 찾아와서 너 데려가겠다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쏴붙였더니 핏줄 운운하더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내가 친부모 찾았던 것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때 잠시 방황했다 칠 테니까. 다시는 만나기 싫거든. 엄마도 네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불안해? 내가 친엄마 따라갈까봐? 엄마는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는 너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다시 오면 너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게. 어차피 법적 문제 될 것도 없고 입양된 지 오래고. 아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어.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이따 저녁에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 생각보다 딸아이의 태도는 단호했고 걱정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적막감이 흐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꾸 나타나 이리저리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돈을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폭인지 깡패인지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보러 오는 거 문제 안 된다며 돈 안 주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거라 하는데 어찌나 당당하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엄마라는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남편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내 친엄마야? 애초에 버리고 갔으면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요? 아유, 우리 딸 왔어? 얼른 경찰 양반한테 사정 좀 이야기하고 나 좀 풀어줘, 응? 딸? 딸이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야, 엄마한테 싹수 없게 할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 이게 다 근본 없는 사람들한테 키워져서 그런 거야. 아유, 내 속이 그냥. 이보세요. 근본 없는 건 당신이 근본이 없겠지. 배 아파 낳은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자식 찾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내가 우리 딸 안 낳았으면 당신들이 입양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좋은 유전자 물려줘서 애가 변호사도 되고 그런 거야. 야, 너 내가 낳아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무슨 근거로 자꾸 딸이래.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던가. 어차피 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해 줄게. 대신에 돈 가져와. 현금으로 5억. 경찰서에서 참 잘 도한다.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합니까? 무슨 친엄마라는 사람이 있다이야? 적당히 눈치 챙기세요. 이보세요. 여기 경찰서야. 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서울지검 박태규 검사다. 당신 알아보니까 지명수배 내리기 직전이던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도 했고. 이대로 콩밥 한 번 먹을까? 증거 있어? 함부로 남의 뒤 캐고 다니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검사라고 했지? 더 잘 알겠네. 당신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하던가.
당신 사기 전과도 있고 유명하던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나 있나 한번 보지. 남편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얻은 증거들을 내보이자 그 여자는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통사정을 해대더라고요. 가게에 찾아와 협박했던 증거까지 더해 경찰에 제출했고 사기죄, 공갈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히면서까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여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구치소에 수감되고 난 뒤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접견 신청을 하더랍니다. 딸아이가 찾아가서 단단히 일러두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딸아이와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놀랐지? 아니야,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놀랬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만났어도 인연이 아니니까 끝을 본 거고. 이미 고아원에 날 버린 순간부터 끝난 인연이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온다 한들 그게 진심이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친부모를 진작에 찾아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하고 있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그래. 이미 큰 사랑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그리고 날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나한테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한테 엄마, 생모라고 부르기도 싫어. 가족은 오로지 엄마, 아빠, 할머니뿐이야. 내가 너한테 배운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내 딸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남편 밑에 있던 검사와 인연이 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 챙기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미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딸아이가 앞으로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 저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과 부모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뜻인데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누릴 수 없었겠죠? 제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